남과 여는 굉장히 풍수학적으로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100% 운이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 하다가 또 총리를 해도 되고. 지금 시작점이 8월 8일 3시 20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땐 로또 사도 맞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6, 7월에 약간의 구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마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거 갖고 약간 구설수가 있는 것 같아서 궁합을 좀 보고, 근데 8월 8일 지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궁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궁합에 대해서. 궁합이 좋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좋을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나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한 사람한테는 또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이제 궁합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열받아 갖고 정치 쪽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자리 잡고 조금 안정이 되고 지지율도 올라가면 제가 역학 방송을 강의를 조금 해드리겠다. 근데 사실 제 강의 굉장히 비싸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강의료가 좀 비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강의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약속대로 제가 조금씩 이제 궁합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궁합이라는 거는 이제 속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쇠궁이 있고 겉궁합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겉궁합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속인들이에요. 근데 겉궁이라는 거는 뭐냐면 띠와 띠, 주로 이제 단순하게 그냥 띠만 보는 거. 근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띠는 사실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무속인들이 띠를 보느냐? 예를 들어서 조상 자리예요. 이 띠라는 거는. 그래서 조상이 형충파에 서로 이제 두 사주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합이 들었을 땐 되게 좋다. 이건 겉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축, 삼합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삼합하고 청간합을 좀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거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제 궁합이 되게 궁금해서 궁합을 보는. 그래서 유축합 이렇게 합이 되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형충파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원진이라든지 이렇게 살이 껴 있을 때는 무속인들은 굉장히 나쁘게 본다. 근데 조상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한 13% 정도 차지하는데, 그 궁합은 굉장히 하층의 이제 궁합을 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이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속궁이에요. 속궁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사주를 봤을 때 이 명략을 알아야 이 속궁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사주를 봐서 내가 부족한 오행,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궁합이 있고 여자끼리도 사실은 궁합이 있어요. 남녀 간의 궁합은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같은 남자나 여자는 손을 잡았을 때 기가 서로 10%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음양조화, 남과 여는 굉장히 풍수학적으로 최고로 보는 거예요. 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주는 못 바꿔요. 근데 운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에도 기가 있고 홀몬 안에도 기가 있는데, 손에 있는 기는 한 10% 정도를 보는 거고 이 홀몬 안의 기는 한 4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이 없어. 근데 이쪽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속궁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비중을 차지할 때 이 속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 70%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이걸 이제 쇠궁이라고 그래요. 이걸 한 20%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겉궁합을 10%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냐면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명략을 알아야만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동관 사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목화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토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동관한테는 한동훈이 별로 궁합이 안 좋다, 속궁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쇠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손님 와도 1m 한 90 정도 되고 잘생겼어. 근데 여자는 조그맣고 되게 못생기게 나와서 궁합을 본대. 근데 이 귀인이 서로 많으면, 이 귀인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내 일관과 상대방의 이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을목에, 명리학 책에는 다 이 조균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제 귀인을 찾을 수 있는 그 조균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일간과 지지를 이렇게 맞추면 돼. 근데 만약에 지지에 귀인이 2개 있어. 그러면 그냥 첫눈에 뿅 하고 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상대방이 못생겼어도 느낌이 되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면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한 거. 그게 귀인에 속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속궁이 나빠서 헤어지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거의 황홀한 지경, 뭐 이렇게 부부관계를 가졌을 때 황홀경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6개짜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속궁이 나빠도 여간에서 헤어지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과 지지를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동관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된 사람 맞추려면 신금에 이 지지를 이렇게 귀인이 있나 보면 돼요. 그게 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쇠궁이라고 그래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사주를 풀어보면서 맞춰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겁궁이 이제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겁궁은 띠와 띠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조상자리라 그래서 역학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합이라는 게 있고, 그럼 삼합에 이렇게 합이 이렇게 이 축하고 이 유금은 사유축 삼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이 들었을 때는 무속인들은 무조건 궁합이 좋다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띠는 조상.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충을 해, 뭐 성충파에 걸려있다든지 원진에 걸려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쁘게 봐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맞진 않는다. 조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에서, 월과 월은 부모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을 봤을 때 이렇게 부모끼리 사이가 막 좋을 때는 진유, 육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또 이렇게 합이 들어서 부모끼리 사이가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똑같은 해해야. 그러면 솔직히 이 충이 없거든요. 이러면 다툼이 없다. 근데 여기서 청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청간도 이 정화하고 이 계수는 제가 이 상충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이건 마이너스 불이고 이건 마이너스 물이에요. 그럼 상충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다투다가 밑에 합이 들었으니까 조상끼리 조금 다투다가 싸우다가 금방 화해한다, 조상들이. 그 다음 만약 일지에 만약에 충이 있어요. 일지에 을신충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밑에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나 다툼은 있지만 금방 화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제 왜 그런지 속궁하고 귀인, 겁궁을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우나 갔다 오면서 이렇게 광장, 우리 부천에는 이제 이렇게 마루 깔려있는 광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무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써놓고 막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그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팬패켓 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 이명박 때 그 초기에 광우병 때문에 그 난리가 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나라가 진짜 뭐 그걸로 뭐 그냥 소용돌이 쳐서 다 빨아들이는 그런 사태까지 와서 완전 이명박이가 처음에 꼼짝도 못했어요. 나중에 사과까지 하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소고기 수입하는 회사를 증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이네트라는 주식을. 미국산 소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서 그 주식을 좀 샀었는데, 앞으로 비전도 좀 보이고 이제 수입이 이제 되니까. 근데 직원들이 한 200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BC PD에서 그걸 하고 나서 이네트에서 이제 MBC한테, 이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그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방송을 해서 진짜 우리 수입하는 사람들 다 죽이게 하겠느냐. 그때 그 이네트라는 회사는 막 상동이나 중동 이런 데다가 그때 당시에 막 전시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항의하고 나서 항의한 다음 날인가 바로 MBC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참 언론이 정말 힘이 세다 하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네트라는 회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망했어요. 상장 폐지됐어요. 이 회사가 상장이 폐지가 되면 그 직원들 200명에다 그 가족들은 다 실업자가 돼요. 그 거짓 선동으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딴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수산업자들이 다 망할까봐. 이렇게 진짜 거짓 선동을 하고 이러면 또 수산업자들이 다 망해요. 그럼 가족들도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무서워서, 또 어제 보니까는 뭐 광어에 세심이 한 70배?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낚시를 하니까 잘 알아요. 광어라는 건 절대 물 위에 떠다니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스쿠버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수족관 가보면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이 바다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딱, 그래서 낚시할 때도 길게 이렇게 땅까지 던져야 광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물보다 이 세슘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바닷물에 떠 있질 못해. 그럼 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바다에 다 가라앉은 게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그 세슘이 나오게 되면 바다에 다 가라앉아서 그럼 광어는 걸릴 수 있어요. 일본산 광어는. 근데 지금 후쿠시마 거에서 광어 우리 수입 안 해. 괜히 이런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수산업자 죽이지 말라는 거.
제가 이네트 저도 주식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또 이 수산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뭐 어떤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오로지 이재명이 어떤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어떤 약점을 상대의 어떤 정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습관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하는 방도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이제 어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선동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일반 뉴스도 잘 안 보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거짓 선동으로 인해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국민들이 망하든 쉽게 말해서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들의 어떤 망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로지 다시 한번 금배지 한번 달까? 또 개딸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정 지지창 그리고 특정 지역에 나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 공천만 받으면 돼.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었죠. 이렇게 민주당 늪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헤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또 군배지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부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동질에 속지 마세요. 지금 사실 후쿠시마 방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하는 게 태평양으로 방류해서 4, 5년 이렇게 돌아서 맨 마지막에 한 4, 5년 그러면 세슘 같은 건 바다에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과학적인 거나 뉴스를 안 보시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광어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주를 풀기 전에 사실 굉장히 한동훈 장관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얘기만 쏙쏙해. 이거 마음에 드는 아주 조리 있고 명쾌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도 참 좋은 일을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을 아니까 지금 대운도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차기의 강력한 대권 후보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면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제일 잘한 일 중에서는 그 외국인 파출제도 도우미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세대에 애기도 많이 가질 거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여자들끼리 경쟁도 되고 굉장히 잘한 이민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또 잘한 거는 요 근래 교도 소년교도 대학 수도권에다가 세운 거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를 보면 운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든지 중년이든지 나이가 많든 간에 운이 나쁠 때는 어떤 관제수가 생겨서 진짜 본인이 깜빵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태어났을 때 사명에 걸린다든지 어떤 관을 때린다든지 상관이 들어와서 관을 때린다든지 제 방송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관제수가 특히 사명에 걸렸을 때는 갇히는 거거든. 수옥살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푸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걸 못 풀었을 때는 깜빵을 가게 돼요. 깜빵에 어린애들이 이제 깜빵에 소년원 이런 데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또 나쁜 범죄를 배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야 깜빵 가본 일은 없겠지만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이제 사기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그 어린애한테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번에 완전히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어른 제소자하고 이제 소년 제소자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소년들 이렇게 대학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굉장히 잘하고 걔네들도 교도소 가서 학교를 하죠. 나쁜 걸 배우면 안 돼요. 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다시 사회 나와서 계속 인구는 줄어가는데 얘네들도 어떤 자기가 운이 나빠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거기에 가서 좋은 걸 배워서 또 나와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하는 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 장관은 제 생각하고 많이 같은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 나라의 미래는 교육이에요. 교육을 굉장히 범죄자라 그래서 한때 잘못을 해내서 조금 안 좋은 일 했어도 좋은 기술 배우고 또 거기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운이 바뀌거든요. 10년마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고 근데 이제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사실 좀 대운이에요. 지금 운을 봤을 때 그럼 잠깐 풀어드릴게요. 궁합을 보기 위해서 사주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제가 몇 번 풀어봐서 그냥 눈 감고도 풀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나무예요. 근데 물만 조금 있지 땅이 많다. 그러니까 사주를 어렵게 생각하고 편관이니 편재니 상관이 충을 해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역학을 다 알면 그림을 그려서 자연 그대로 맞춰보면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들어올 때 운이 좋아진다. 이것만 알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연 그대로. 어차피 사람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혼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건 제가 육친관계에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 물이 이제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근데 사주에서 뭐가 빠졌냐면 지하수가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땅이 넓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사실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하면 자연 그대로 보면 물은 있는데 지하수가 없으니까 자꾸 마르겠죠. 그럼 어쨌든 햇볕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물이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토가 들어올 때는 이 물이 또 말라버리겠죠. 그럼 어쨌든 이 지하수, 금이 들어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얘가 없다 그래서 인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럼 자식이 훌륭하게 크고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 또 자식을 뒷바라지를 되게 잘해준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직, 관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또 명예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또 체면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그 다음 문서라든지 공부, 책 보는 걸 좋아하고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건 어때요? 이 화는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표현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욱하는 건 있어도 한 30분 지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짠해진다. 밖에 잘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주, 여행 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가 들어오면 어때?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이에요. 기관지, 뼈에 해당한다. 그러면 대장에 이 사주는 아주 많이 먹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토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야. 피부하고. 위에 기운을 세니까 위산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먹기는 많이 먹어도 대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량이 많고 홀본이 안 만들어지겠죠. 살이 안 찌고. 많이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안 쪄요. 이런 사주는 사실 먹방 사주예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 대장의 기운이 안 움직이면 어때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활동하고 뭐 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좀 약해서 나이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치아 이런 게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을 봤을 때 제가 왜 6, 7월에 구설수가 있느냐?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운이 51대운의 경술대운이에요. 그럼 천간에는 금이 하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운에서 불이 들어와도 이 천간에 금이 있을 때는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무오예요. 그러면 천간끼리 맞히는 거거든. 그러면 토가 들어와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상생이 돼. 그러면 무토는 기간으로 6월 6일에서 6월 18일까지예요. 이때는 별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지에서 보면 오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화는 지지끼리 맞히는 거야. 오화가 예를 들어서 화생, 토. 근데 지지에 금이 없어요. 그러면 토가 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 화가 들어와서 이 역극을 해가지고 물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화가 들어오면 이 햇볕이 들어와서 화생토, 금이 빠져 있으면 물을 치겠죠. 제가 상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물이라는 건 본인의 엄마가 이 달은 10%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프거나 쉽게 말해서 조금 말구설이 있거나 또 인사검증을 때문에 구설에 조금 휘말리는데 그거는 10%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7월 6일까지 6월 16일서부터 7월 6일까지는 약간의 또 뭐 청문회하고 이동관제 청문회 하고 뭐하고 해서 또 인사검증 때문에 뭐 학폭 문제로 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지금 국민들이 예민한 거는 먹는 거. 옛날 광우병처럼 그 선동하고 또 학폭. 제일 싫어하는 게 또 학폭이에요. 물론 학교 다닐 때 누구나 좀 싸울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막 괴롭히는 그런 말고 잠깐 싸우는 거 가지고는 크게 비중은 젊은 어렸을 땐 또 싸우면서 커야 되고 그거 갖고 아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동관 방통위 사정을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막 다투는 운이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10% 정도 구설이 휘말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기미예요. 이 운을 맞출 때는 이 기토하고 이 토생 대운에서 지금 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간의 열흘 동안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상생이 되니까 되게 좋아요. 이 토가 들어와도. 근데 지지의 이 미토는 토생, 금이 없죠. 그러면 이 또 어때요? 화생토, 금이 없을 땐 또 물을 친다고. 이럴 때는 엄마가 좀 아프거나 수입이 10% 줄어드나 구설이 10% 있는 달이에요. 기간은 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8일부터는 뭐 시간이 정확하게 여기 시간까지 나와 있네요. 뭐 3시 22분 새벽에 8월 8일 3시 22분에 경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부족한 이 금이 들어온다 말이야. 그러면 금상첨화의 등용운이에요. 그때부터 그때는 100% 운이 좋은 거예요. 뭐 국회의원 뭐에서 나가도 되고 국회의원 하다가 또 총리를 해도 되고 지금 시작점이 8월 8일부터 8월 8일 3시 20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다음 달은 또 신유야. 또 금이 들어와요. 천간치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횡재대운이라 그래요. 이럴 땐 로또 사도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다 돌아가거든 오행이. 부족한 게 들어와서. 그게 만약에 이 신유나 경신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속궁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임수, 해수, 갑작 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상첨화가 돼서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는 금요일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하루 땡겼어요. 목요일날 방송을 하면 토요일날 하고 아마 화요일날 두 개로 나눠서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1, 2부로 나눠서 가는 거니까 화요일날 방송 보시면 더 궁합을 또 재밌게 익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